그냥 청소나 하세요. 여긴 임원 회의실이에요. 젊은 임원의 목소리가 공기를 베었다. 순간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피식 웃었다. 그가 걸레를 들고 서 있던 그 노인을 향해서였다. 저분 매일 저러시네. 괜히 회사 분위기 으려. 그래도 열심히는 하시잖아요. 그래, 하하, 열심히 닦지. 웃음이 번졌다. 그들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찢는 칼날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짰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번졌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엔 미묘한 평온이 스쳤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분 아직도 몰라? 그 아들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던데. 순간 누군가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때 화면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깔린다. 그날 아무도 몰랐다. 자신들이 비웃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른 아침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뒤섞였다.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다. 그 사이 회색 제복을 입은 한 노인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낡은 걸레로 대리석 틈을 천천히 문지르는 손.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하게 단정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을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야, 조심해라. 물 닦았네. 이런 건 자동 청소기 돌리지.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해? 그거 인건비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 저 아저씨는 그냥 계약직이라며? 그냥 복도 청소나 하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젊은 직원 몇 명이 쿡쿡 웃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헹궜다. 물통에 빠진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관리팀 소속의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박 아저씨, 여긴 임원 전용 구역이에요. 로비는 오전 8시까지만 청소하시라니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금방 끝납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관리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회장님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임원 회의실 앞에서 이런 복장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누군가 피식 웃었다. 요즘 청소부도 나름 프라이드가 있네. 아니, 저 나이에도 일하시는 건 대단한데 굳이 여길 닦을 필요는 없잖아요. 웃음이 퍼졌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오늘도 진상 떴네. 노인은 잠시 손을 멈췄다. 걸레를 짜던 손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여긴 회사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요? 회사면 더러워진 곳은 닦아야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공기가 잠시 멈췄다. 관리자는 헛기침을 했다. 그냥 복도 청소나 하세요. 임원 전용 구역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때 대리석 위로 빛이 비쳤다. 닦인 자리는 유난히 반짝였다. 그 빛이 잠시 관리자의 구두 끝을 스쳤다. 그는 무심히 발을 옮겼다. 로비 구석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여전히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려나. 에이, 너네 아버진 그래도 부장님이잖아. 그치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 그들의 웃음소리 뒤로 노인의 걸레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8시 정각. 로비 스피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의실로 향했다. 노인은 걸레를 개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한 여직원이 지나가며 물었다. 아저씨, 저런 일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은 잠시 웃었다. 세상에 힘 안 드는 일이 있나요? 그래도 왜 계속하세요? 안 닦으면 더러워지니까요. 그의 말에 여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작게 인사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을 훑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반사가 퍼졌다. 그 빛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다. 누군가는 무심히 밟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피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임원들이 복도로 나왔다. 그들 중 한 명이 노인을 보고 웃었다.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그 나이에 쉬셔야지. 왜 이 고생을 해요? 그냥 닦을 게 남아서요. 휴, 뭐 어쩌겠어요. 그냥 복도나 닦으세요. 여긴 우리 회의 구역이에요. 그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걸레를 물에 담갔다가 다시 천천히 짰다. 그 손끝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흘러내렸다. 그가 바닥을 닦을 때마다 유리병 너머로 임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 분기 실적은 잘 나왔대? 뭐, 사람만 잘 굴리면 돈은 돌죠.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다. 그 웃음은 언젠가 자신이 젊었을 때 봤던 얼굴들과 겹쳐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을 굴리면 돈은 돌겠지. 근데 마음은 멈춰버릴 텐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잠시 후 관리팀장이 다시 다가왔다. 박 아저씨,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오늘 회장님 일정 있으니까 로비는 내일 아침에. 예,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조용한 로비 위로 석양빛이 번졌다. 유리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그는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저녁 햇살이 반사됐다. 그 빛이 천천히 로비 벽을 타고 올라가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지웠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닦으면 깨끗해지지. 근데 사람 마음은 누가 닦아주나. 그는 물통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뒤로 남은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엔 아직 먼지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어제보다 더 번잡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안고 달렸다. 그 복도 끝 유리문 앞에서 박정호는 천천히 걸레를 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유리문에 닿는 손끝은 누구보다 섬세했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지만 그 손은 오랜 세월 무언가를 세워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끝을 눈여겨보는 이는 없었다. 아, 또 저분이네. 회의실 앞은 닦지 말라니까 매번 저러시네. 에이, 그냥 할아버지 심심해서 그런 거야. 일거리 없으면 괜히 일 만들잖아. 직원들의 말이 뒤에서 흘러나왔다. 박정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걸레를 헹궈다시 유리문 위를 문질렀다. 그 위에 햇빛이 닿자 투명한 광이 번졌다. 그때 관리팀 직원이 다가왔다. 박 아저씨, 회장님, 오늘 오전 9시에 회의 있으니까 유리문 닦는 건 그 전에 끝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박정호의 옷차림을 한번 훑었다. 혹시 가능하면 회장님 지나가실 때는 잠깐 자리를 피해 계시면 좋겠어요. 박정호는 걸레를 들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예.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가 돌아서자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좀 옷이라도 새 걸 입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저런 사람이 회사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임원들이 나타났다. 젊고 단정한 양복 차림,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 패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박정우 옆을 스치며 말했다. 어휴, 여기 물 좀 말려요. 바닥 젖었잖아요. 네, 금방 닦겠습니다. 아니, 안 닦아도 돼요. 우리 다닐 때 미끄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움켜쥐었다. 걸레 위에 물방울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임원들은
복도 끝 회의실로 사라졌다. 그들이 지나간 뒤 박정호는 조용히 그 발자국을 닦았다. 그의 손끝이 발자국 이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오만이 지워지는 듯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여직원 2명이 지나갔다. 우리 팀장님 어제 또 청소부한테 뭐라 하셨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 그 나이에 왜 저 일을 계속하실까? 그러게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들의 말이 멀어질 때까지 박정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때 로비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전 임직원은 30주년 기념식 준비 관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복도는 북적였고 유리문 뒤로 빛이 쏟아졌다. 박정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낡은 제복, 주름진 얼굴, 그리고 굳은 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리는 깨끗한데 마음은 흐려졌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저씨, 혼잣말 하세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관리팀 신입 직원이었다. 어제 그를 비웃던 얼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냥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뭐가 그렇다는 건가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박정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깨끗해지죠. 신입은 멋쩍은 웃음을 짓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정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장 차량이 도착했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지나쳤다. 그의 구두가 방금 닦인 바닥을 밟았다. 물기가 묻지 않도록 조심스레 걸었지만 그 걸음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흩날렸다. 박정호는 그 뒤를 바라봤다. 그 먼지가 바닥에 내려앉자 그는 조용히 물통을 밀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닦기 시작했다. 한참 후 관리팀장이 다시 내려왔다. 박 아저씨, 이제 그만 올라가세요. 오늘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관리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혼잣말 좀 삼가주세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혼잣말이 아니라 버릇입니다. 사람이랑 이야기 잘 안 하다 보면 바닥이랑 이야기하게 되죠. 관리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유리문을 바라봤다. 그 표면엔 빛이 번졌고 그 위로 관리팀장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저는 여길 닦지만 이 안쪽은 제 손으로 못 닦겠네요. 박정호의 말이었다. 관리팀장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저 작게 수고하세요라고만 말했다. 그날 저녁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다. 불이 꺼진 로비에 남은 건 유리문과 박정호뿐이었다. 그는 걸레를 짜서 마지막으로 한번 닦았다. 그 위에 비친 건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닦은 모든 사람들의 발자국이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유리문은 투명하지만 사람의 눈은 불투명하구나. 바닥 위에 반사된 빛이 그의 손끝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 빛은 유리문을 넘어 회의실까지 닿았지만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 박정호는 조용히 물통을 끌고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 유리문만이 남았다. 그 문은 오늘도 깨끗했지만 그 안쪽의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다. 며칠 뒤 8층 문서보관실. 그곳은 아무도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다. 낡은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 속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신입 직원 민재가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건 버리면 될까요? 응. 2000년도 이전 건 다 폐기. 민재는 박스를 열다 낡은 갈색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표지엔 창립기념 자료 1993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살짝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3명의 남자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뒤에는 허름한 공장 간판,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다. 민재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가운데 선 남자에게 멈췄다. 짙은 눈썹, 단단한 턱선, 그리고 잔잔한 미소. 분명히 낯익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옆자리 동료에게 달려갔다. 야, 이 사람 봐봐. 청소하시는 그분 닮지 않았냐? 누구? 박정호 아저씨 말이야. 에이, 설마 창립 사진이라면서. 그분은 용역이잖아. 아니야. 얼굴이 똑같다니까. 민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닮았어. 이름도 봐봐. 밑에 적혀 있잖아. 김도현, 이성훈, 그리고 박정호.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말을 동시에 했다. 설마. 그 파일은 곧 관리팀을 거쳐 세장 비서실로 전달되었다. 회장님, 보관실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파일을 본 회장은 손끝이 잠시 떨렸다. 박정호, 그 이름을 또 보게 될 줄이야.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시절에 그와 함께 서 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바로 박정호였다. 그의 눈빛은 선명했고 미소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젊었던 시절, 그들은 작은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했다. 허름한 작업복, 낡은 기계, 그러나 눈빛만큼은 뜨거웠다. 박정호는 언제나 말했다.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 말이 그들의 회사 슬로건이 되었다. 하지만 몇 년 뒤 박정호의 아들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소식이 터졌다. 언론은 창립 멤버 가족 비리라며 떠들어댔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박정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줄의 사직서를 남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 이후 그의 이름은 회사 역사에서 사라졌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분이 아직도 여기 계시다고요? 비서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예. 로비 청소 담당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떠나셨는데 나는 그를 방관했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회장은 로비로 내려갔다. 퇴근 시간이 지나 한산한 로비. 박정호는 여전히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그의 걸레질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섰다. 박 선배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얼굴 위를 지나갔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랜만이군요. 그 이름을 아직 기억하시네요. 잊은 적 없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고 물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박정호는 유리문을 닫던 걸레를 내려놓았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었을 뿐이죠. 10년을? 네. 제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미움도 닦으면 희미해집니다. 박정호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당신 아들 일은 그 누구도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운 걸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유리문에 비친 불빛이 그 손끝에 닿았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먼지가 쌓였죠. 먼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질식시키는 건 늘 그겁니다. 그 말에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30주년 행사가 곧 열립니다. 그날 꼭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바닥이 깨끗해야겠죠. 박정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저는 그걸 닦고 있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빛나는 건 바닥이 아니라 선배님일 겁니다. 그가 떠난 뒤 박정호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다. 물통 속에 빛이 흔들렸다. 그는 유리문 위를 천천히 훑으며 말했다. 먼지는 쌓여도 결국 깎이면 사라지지. 그의 손끝이 유리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조명빛이 따라 움직였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오는 듯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날.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밝았다. 꽃장식과 현수막, 조명 장비가 층고 높은 홀을 가득 채웠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30년, 사람으로 세우다라는 문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명찰을 고쳐 달았다. 그 사이 박정호는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걸레가 대리석 위를 지나갈 때마다 조명의 빛이 낮게 번졌다. 행사 진행요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무대 근처는 피해주세요. 카메라 동선이 잡혀 있어서요. 예. 박정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떨어진 자리로 물통을 밀며 자리를 옮겼다. 객석이 거의 찼다. 젊은 직원들이 속삭였다. 어제도 봤지? 그분 또 회의실 앞 닦고 있더라. 오늘 같은 날은 눈에 안 띄게 좀 있지. 분위기 깨잖아. 그래도 성실하시긴 해. 성실해도 자리는 가려야지. 짧은 웃음이 번졌다. 박정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닦지 않은 한 칸을 찾아 한 번 더 손을 뻗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뒤로 스크린이 켜지고 흑백의 오래된 사진들이 순서대로 지나갔다. 첫 사무실, 첫 생산 라인, 첫 납품서. 직원들 사이에서 가벼운 탄성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세 사람의 손으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낡은 공장 앞 3명의 청년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가운데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잠깐만. 저 눈매 혹시? 웅성거림이 커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김현수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창립 스토리, 감성 마케팅이야. 늘 하던 거지. 그의 옆에 있던 팀원들이 맞장구 쳤다. 오늘 끝나면 기사도 쏟아지겠네요. 뒤쪽 객석에서 누군가가 다시 속삭였다. 저분, 로비에서 바닥 닦던 그분 닮지 않았어? 설마지. 영상이 멈추고 조명이 한번 어두워졌다가 천천히 켜졌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 세 사람 중 한 분이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객석 곳곳에서 숨소리가 섞였다. 조명이 로비 뒤편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물통 옆, 회색 제복을 입은 노인, 박정호였다. 한순간 소리가 끊겼다. 어제 비웃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사회자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박정호 선배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정호는 걸레를 물통에 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대 가까이에 서자 조명이 그를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과장된 겸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표정, 오래된 묵음 같은 눈빛. 회장이 내려와 그 앞에서 멈췄다. 둘은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회장이 먼저 허리를 숙였다. 선배님,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객석 앞줄의 임원들이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섰다가 어색하게 다시 앉았다. 마이크가 박정호에게 건네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밤을 새워 바닥을 닦고 기계를 닦으며 사람을 먼저 세우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로비가 고요해졌다. 첫 줄에 앉은 누군가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아들이 회사의 돈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을 지웠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곳이 언젠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뒤쪽 줄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다. 여러 명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현수가 팔짱을 풀고 다리를 꼬았다. 속삭임이 그의 주변을 감싸며 흔들렸다. 저 사람, 진짜 창립자였어? 우리가 어제 뭐라고 했지? 큰일 났다. 그의 얼굴, 근육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그를 힐끔 보았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박정호는 마이크를 내려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바닥은 닦으면 금방 반짝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때는 닦는 사람이 있어야 지워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 주십시오. 숫자와 자리보다 사람을. 뒤쪽 객석에서 박수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처음엔 띄엄띄엄, 이윽고 앞줄까지 번졌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에는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다짐이 섞여 있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오늘 잊고 있던 이름을 되찾습니다. 창립 공헌자, 박정호. 스크린에 박정호의 이름이 크게 떠올랐다. 객석 곳곳에서 감탄과 탄식이 뒤섞였다. 어제 농담을 던지던 직원이 입술을 깨물었다. 관리팀 신입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앞줄에 김현수가 손을 들었다. 발언 기회 주시죠. 사회자가 머뭇거리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같은 날, 감정에 휩쓸린 역사, 소환은 조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과와 시스템으로 말해야 합니다. 청소를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실적이 무엇인지가. 박정호가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김현수의 말이 아주 짧게 끊겼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로비를 가르며 퍼졌다. 실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면서 쌓은 실적은 결국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짧은 정적 뒤, 객석 뒤편에서 묵직한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넓게 퍼졌다. 박수 사이로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단상으로 돌아갔다. 오늘 이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았는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는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어제 조롱하던 얼굴들이 차례로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명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꽉 쥐었다. 행사는 마무리 순서로 넘어갔다. 기념, 현판, 제막. 천이 거치며 새 현판이 드러났다.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빛났다. 창립공헌자 박정호. 로비의 공기가 눈에 보이듯 흔들렸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박정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레를 물통에 담갔다. 무대 끝 가장자리에 남은 발자국들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던 관리팀 신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오늘은 쉬셔도 돼요. 아직 닦을 때가 남았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바닥만이 아니고요. 멀리서 김현수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옆자리 팀원이 낮게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회의 준비해. 이따 감사팀 보고받자. 목소리엔 건조한 금속성의 기운이 스쳤다. 로비 천장 조명이 한층 한층 꺼졌다. 남은 빛이 바닥 위로 길게 누웠다. 박정호는 마지막 한 칸을 닫고 걸레를 개어 올렸다. 유리문에 비친 그의 모습 너머로 사람들의 얼굴이 겹겹이 흔들렸다. 비웃던 얼굴, 놀란 얼굴, 미안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얼굴.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거울을 봤으니 무엇을 닦아야 할지들 알겠지. 그 말은 로비 바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끝, 보이지 않는 한 지점에서 조용히 수그러들었다. 다음 주 본사 공지 게시판에는 새로운 회의 일정이 올라가게 된다. 감사팀, 내부 점검, 그리고 추가 보고, 여러 개의 파일이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로비에 남는 건 한 가지뿐이다. 닦인 바닥 위에 놓인 이름, 박정호.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 이름. 기념식 이후 회사는 조용했다. 누군가는 감동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괜한 쇼였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여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져갔다. 며칠 뒤 회계팀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결제 내역이 발견되었다. 김현수가 결제했던 프로젝트 자금 일부가 사라진 흔적이었다. 보고서를 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또 사람 위에 시스템을 세운 결과군. 그는 짧게 말하고 감사를 명령했다. 며칠 뒤 김현수는 회장실로 불려갔다. 김 이사, 이건 뭡니까? 회장은 그의 앞에 문서를 내밀었다. 개발 지원금, 전용, 내역, 거기엔 김현수의 전자서명이 있었다. 김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웃었다. 일시적으로 옮긴 겁니다. 해외 투자자 결제 일정이 꼬여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요. 곧 돌려놨습니다. 그럼 왜 감사를 회피했습니까? 그건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나는 그날 당신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실적이 중요하다고. 숫자가 전부라고. 김현수는 입을 닫았다. 숫자가 전부라면 지금 당신은 몇입니까? 회장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날 오후 공지 게시판에는 짧은 문장이 붙었다. 인사 공지? 김현수 이사 회계 비위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 사람들은 게시판 앞에서 말을 아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씁쓸히 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김현수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평소처럼 로비를 닦고 있었다. 그의 걸레질은 여전히 일정했고 물통 속의 물은 맑았다.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저는 그 바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두려워야 더럽히지 않으니까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씩 닦이겠죠. 며칠 뒤 회사 로비 한쪽 벽면에 새로운 현판이 설치되었다.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붙었다. 창립공헌자 박정호.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문장을 바라봤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관리팀 신입 민재는 로비를 지나며 인사했다. 박 선배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직 닦을 데가 많아서요. 요즘은 다들 선배님 얘기만 해요.
박정우는 걸레를 짜며 말했다. 그럼 나는 조용히 해야겠네요. 이야기가 커지면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점심 무렵 몇몇 직원이 로비에 모였다. 그들은 작은 카드를 내밀었다. 사람으로 세운 회사, 사람으로 지키겠습니다. 박정우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다. 이제 당신들이 닦을 차례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한편 김연수는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났다. 마지막 날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박정우가 보였다. 그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가 한 칸 닦을 때마다 바닥 위의 조명이 점점 밝아졌다. 김연수는 문득 손끝을 바라봤다. 깨끗한 구두였지만 어딘가 묻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그 안쪽으로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날 저녁 박정우의 도구함 안에는 작은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써내려간 카드 한 장이 있었다. 박 선배님께 사람을 닦는 법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박정우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도구함 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물통을 들었다. 바닥 위로 석양이 길게 비쳤다. 그는 그 빛을 따라 걸레를 움직였다. 바닥은 반짝였고 그 빛 위로 조용한 미소가 스쳤다. 며칠 후 회사 뉴스레터에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사람, 이야기, 30년의 세월, 여전히 회사의 첫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의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그 글 아래엔 그가 유리문을 닦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옆엔 회사의 표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다. 그날 저녁 회장은 로비를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박정우가 여전히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선배님, 이제 정말 쉬셔야죠. 저는 쉰 적이 없어요. 이건 일이라기보다 회복이니까요. 회복이라 사람도 회사도 닦으면 다시 반짝입니다. 그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당신이 우리 회사의 거울입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웃었다. 거울은 보여줄 뿐입니다. 닦는 건 결국 보는 사람의 몫이죠. 그는 걸레를 짜서 걸어두었다. 유리문에는 불빛이 비쳤다. 그 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새로운 직원들, 오래된 얼굴들, 그리고 그 자신. 그는 그 모든 얼굴을 한 번에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깨끗하네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속의 빛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그가 남긴 향기를 느꼈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가 떠난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빛만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닥을 타고 번지며 새벽을 불러왔다. 아무도 몰랐다. 그 회사의 공기가 다시 맑아진 이유가 매일 아침 조용히 바닥을 닦던 한 노인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채널 주인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각색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